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에서 손자병법의 원리가 잘 드러나는데 이를 구체적인 전투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원칙을 이순신 장군은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사례 1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 이순신 장군은 항상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연안 지역의 주민들과 어부들을 활용하여 정보망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특히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옥포해 전전에 이순신 장군은 사전에 일본 함대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첩보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례 2 적의 전술 연구.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전투 방식과 함선의 특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전술인 유승도립, 빠르게 적선에 접근해 뛰어오르는 전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옥선의 높은 선체와 포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으로 일본 수군의 접근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불전이구린 지병.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이순신 장군은 여러 차례 실천했습니다. 사례 1 심리전의 활용. 이순신 장군은 직접적인 전투 외에도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592년 한산도 해전전에 그는 일부러 퇴각하는 척하여 적을 유인한 후 하객진 전법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적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사례 2 명량해전에서의 위협. 1597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와 대치했습니다. 이때 그는 실제 전투력보다 훨씬 과장된 위협을 보여줌으로써 적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북과 함성으로 병력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좁은 수로를 이용해 적이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 없이도 적을 심리적으로 제압한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다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의 유연한 전술 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지형 활용. 이순신 장군은 항상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특히 울돌목의 복잡한 해류를 이용한 명량해전은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조수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적은 수의 함선으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례 2 상황에 따른 전술 변경. 이순신 장군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한산도 해전에서는 하객진을, 명량해전에서는 일자진을 사용하는 등 항상 최적의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지형에 따라 흐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선승 이후 구전. 먼저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춘 뒤에 전쟁을 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이순신 장군은 철저히 따랐습니다. 사례 1 철저한 준비. 이순신 장군은 항상 전투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함선의 보수와 병사들의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개발은 이런 준비 정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당시 일본 함선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지녔으며 이는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전략적 준비.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군사적 준비뿐만 아니라 전략적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상시에도 해안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수군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에 임진왜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기불이 공기불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적의 빈틈을 공격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이순신 장군은 여러 전투에서 실천했습니다. 사례 1 옥포해전. 1592년 5월의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이렇게 빨리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이 기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 2 노량해전. 1598년 11월의 노량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빈틈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철수 중이던 일본군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입을 주고 이불츠. 적을 고립시키고 지원을 차단하라는 손자의 전략을 이순신 장군은 여러 해전에서 활용했습니다.
사례 1 한산도 해전.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 적 함대를 포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함대는 고립되어 서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고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례 2 견내량 해전. 1592년 7월의 견내량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을 이용해 적 함대의 진로를 차단하고 고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함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락능선 호랑이를 때려 이리의 혀를 놀리게 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적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를 외교적, 심리적 차원에서 활용했습니다. 사례 1 일본군 내부 갈등 유도.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 장수들 사이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내부의 경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협력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수의 공을 과대평가하는 정보를 퍼뜨려 다른 장수들의 시기를 유발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사례 2 항복자 활용. 이순신 장군은 항복한 일본군 병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 소식이 일본군 내부에 퍼지게 함으로써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군무 신속. 군사행동은 신속해야 한다는 손자의 가르침을 이순신 장군은 여러 전투에서 실천했습니다. 사례 1 초기 대응.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신속하게 수군을 정비하고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일본군의 초기 진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기동성 있는 작전. 이순신 장군은 항상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592년 7월의 당항포 해전에서 그는 신속하게 이동하여 일본군을 기습했고 이는 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설법부법. 계책을 세우되 변화에 대비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의 유연한 전술 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다양한 전술의 활용. 이순신 장군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객진, 일자진, 포위망 등 다양한 진영을 상황에 맞게 사용했으며 이는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사례 2 거북선의 전략적 활용. 거북선의 사용 여부와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달리했습니다. 때로는 선봉에 세워 적을 위협했고 때로는 후방에 배치하여 예비대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전술 운용은 적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군쟁지리. 전쟁의 이로움을 다투어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항상 유리한 지형과 조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지형의 전략적 활용. 이순신 장군은 항상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좁은 해협, 복잡한 해류, 섬들 사이의 복잡한 수로 등을 이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울돌목 활용은 이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례 2 기상 조건의 활용. 이순신 장군은 기상 조건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조수의 흐름, 안개 등을 고려하여 전투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적에 비해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용간용노. 간언을 듣고 분노를 다스리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부하들의 의견 수렴. 이순신 장군은 항상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부하 장수들과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는 그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집단 지성을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감정 조절. 이순신 장군은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1597년 그가 백이 종군할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억울함에 분노했지만 그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국가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의 감정보다 큰 목표를 위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 수립 과정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일본군의 전술 연구.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전투 방식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이 주로 사용하는 근접전, 전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거리 포격을 주로 사용하는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조선 수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일본군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사례 2 자신의 전력 파악.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전력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의 강점인 판옥선의 높은 선체와 화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수군의 약점인 기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을 이용한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군쟁지리, 전쟁의 이로움을 다투어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항상 최적의 전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한산도 해전 1592년 8월의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넓은 해역을 선택하여 하객진 전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수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일본군의 단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사례 2 명량해전 1597년 9월의 명량해전에서는 좁은 울돌목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조류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치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용간, 간언을 사용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부하들과의 소통 이순신 장군은 항상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부하 장수들과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그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집단 지성을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상부와의 소통 이순신 장군은 상부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과감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1592년 6월 이순신은 조정의 장계를 올려 수군의 중요성과 전선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그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간언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용노, 분노를 사용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적절한 때에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1 출전, 전 연설 이순신 장군은 중요한 전투 전에 항상 군사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종종 적의 만행을 언급하며 군사들의 애국심과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2 명량해전에서의 격려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장군은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군사들의 투지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추고지승 과거의 경험을 추적하여 승리에 이르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이전 전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전술의 발전 이순신 장군은 초기 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옥포해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산도 해전에서는 더욱 정교한 하객진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거북선의 개선 이순신 장군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거북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초기 모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인 전투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수수령 명령을 명확히 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스타일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한 명확한 작전 지시 이순신 장군은 항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각 함선의 위치와 역할, 공격 순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해전에서도 혼란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례 2 신호체계의 확립 이순신 장군은 효과적인 신호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깃발, 북소리, 포성 등을 이용한 신호체계를 통해 넓은 해상에서도 효과적으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전술의 유연한 변경 이순신 장군은 전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산도 해전에서는 하객진을, 명량해전에서는 일자진을 사용하는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사례 2 육전에서의 적응 이순신 장군은 주로 해전을 지휘했지만 필요할 때는 육전에서도 뛰어난 지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592년 8월 안골포 전투에서 그는 수군을 이끌고 육지에 상륙하여 일본군 진영을 공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궁병지도, 병법의 극치를 다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화공의 활용. 이순신 장군은 화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1005년 9월의 부산해전에서는 화공선을 이용해 일본 함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례 2 지역 주민의 활용. 이순신 장군은 지역 주민들을 정보원과 보급원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은 병력으로도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장악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이순신 장군이 항상 전투의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례 1 선제 공격. 이순신 장군은 가능한 한 항상 선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적을 수세에 몰아넣고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2 전장의 선택. 이순신 장군은 가능한 한 전장을 직접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은 손자병법의 원리를 실제 전장에서 구현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는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손자병법의 핵심 원리들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더불어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의 원리를 단순히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실정과 당시의 전장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북선의 개발과 활용은 손자병법의 기정치 원리를 해전에 적용한 뛰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전략가를 넘어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등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덕목들을 잘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즈니스,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손자병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실용적인 지혜의 집대성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업적은 손자병법의 원리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